자, 원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혹, 지, 성, 화국. 자, 혹은 지지가 성, 화국, 화국을 이루는 경우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간목은 인월에 태어났을 때, 자, 기본적으로 병화가 있어서 개수가 있으면 좋다고 그랬죠. 여전히 차가우니까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간목을 키워줘야 되니까 이런 상태가 가장 좋은데, 만약에 지지에 인호술 화국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건 뭐죠? 불바다예요.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목생화로 기운을 설기당하죠. 근데 기운을 빼줘야 돼요. 강제로도 뺏길 수도 있어요. 이제 그거는 우리가 설기가 아니라 독이라고 하죠. 강제로 이제 상대방이 날 뺏어갈 때, 그런 것처럼 이 지지의 성 화국을 이루어버린다. 불바다가 된다. 밑에 뭐 사화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됐든 어찌 됐든 간에 불이 많을 경우는 간목 입장에서는 설로, 자, 설기당하여 노출되는 게 태과, 지나치다 그 말이죠. 나는 목이 불바다에 불이 확 타는 장작더미에서 불이 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이 나무가 안 타고 싶어도 안 타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타는 거잖아요. 불에 의해서 내가 물기도 뺏기고 불이 짝짝 말라가면서 탈 수밖에 없는 죠. 그런 상태가 되면 내 의지에 관계없이 내 기운이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은 불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반드시 뭐 꼭 반드시 뭐뭐 한다 할 때 정이겠죠. 정할 정자니까 반드시 또는 꼭 뭐냐면 이 사주의 명주 주인공, 이 사주 주인공은 어리석을 우자에 나약할 유예요. 그러니까 우유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고 나약하게 되기만 했다. 나약한 건 왜 그래요? 내가 이게 설기당하면 내 기운을 다 뺏겨버리면 어떻게, 내가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약해지면 뭐야? 내가 지력이 딸리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리석고 판단이 나약해진다. 그리고 항상 있다. 무엇이냐면 읍조릴 추직이요. 읍조릴 추. 그 다음에 요거는 두런거리다. 두런거리다 무슨 말이죠? 말을 두런두런 하는 것은 혼자 쭝얼쭝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추즉. 읍조릴 추, 두런거릴 즉. 그럼 추즉하면은 그냥 두런두런거리면서 말을 읍조린다, 이런 말을 직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해석하냐면, 우리 김우정 석사기 논문에서는 시끄러운 소리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저는 그냥 기운이 빠져가지고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여기 각주를 보시면 이제 김은재 석사님 논문에서는 아까처럼 번역을 하고, 그 다음에 처절한 곡소리라고도 이 오청식 박사님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병자처럼 항상 중얼거리고, 이게 또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요. 두런두런거리다, 혼자 중얼중얼하다, 뭐 그런 의미로 보면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기운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런두런거리고 중얼중얼하고 그냥 혼자 중얼거리듯이 그렇게 하고, 재난과 병이 얼거매다, 그러니까 전신, 몸을 얼거맨다. 그러니까 항상 이 재난하고 병이 내 몸을 얼거맸다는 건 뭐야? 내 몸에서 병이 떠나지가 않는다. 항상 병이 내 몸에 달고 있다. 왜? 내가 내 기운을 뺏겨서 굉장히 설기당해서 몸이 약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끝내죠. 끝내는 있게 된다. 암질, 숨어있는, 어두울 암자니까 숨어있는 질병이니까, 원인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들 있잖아요. 병원 가도 검사하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해결되지 못하는, 그래서 명확하게 병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러한 난치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그러한 병이 있게 마련이다 정도로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설하고 평지를 보겠습니다. 자, 정월간목은 불능 할 수가 없어요. 결은 뭐죠? 이지러지다, 찌그러뜨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찌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화를 찌그러뜨릴 수는 없다. 즉 화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면 한기유한이라고 했죠. 유열했죠. 한 개 남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병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간목에 물을 주는 개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병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병화 개수가 가장 좋다고 했는데 어쨌든 정월의 간목에서는 불능결화, 화가 결핍돼서는 안 된다. 화가 찌그러뜨려서는 안 된다.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목화상관, 목화상견, 목생화로 이렇게 확 불꽃이 피죠. 꽃이 핍니다. 간목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목화상관에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언어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목을 가진 명주, 이 목을 가진 이 사주의 주인은 뭐죠? 귀박을 총의 명자는 이상령자에 보면 귀박을 총의 이상령자. 근데 총령 귀박고 이상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한자로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근데 중국말로 찾아보면 총령은 총명과 총명하고 같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명은 굉장히 총명하다. 왜냐하면 목화상명 자체가 뭐예요? 말도 잘하고 언어가 감각이 뛰어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주의 주인공은 총명할 수밖에 없죠. 다만 지지가 성화국 불바다를 이루게 되면 설로 태과, 그 설기되어서 노출되는 것이 태과, 매우 심한 계무로 지나치게 과하게 되므로 필수 반드시 모름지기 지지에 있어야 된다. 개수자목, 개수가 있어서 자목, 자자는 뭐예요? 분리를 자자예요. 물을 좀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수가 너무 바짝 메마르지 않도록 물을 좀 주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개수가 지지에 있지는 않겠죠. 개수는 천간에 있기 때문에 이 개수와 같은 뭐 예컨대 자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지에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이 지지에 물의 성분이 있어서 너무 바짝 이 나무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정도로 의미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야흐로 어떻게 된다? 그러면 바야흐로 짝을 짓는다. 짝배자죠. 짝을 지어요. 어떻게? 득중화. 중화를 얻는 것과 짝짓는다. 무슨 말이에요? 중화를 얻는 것과 짝짓는다는 것은 중화를 이루게 된다. 그 말이겠죠. 중화를 이루게 되는 것과 배합을 하게 된다. 여기서 이제 배합을 이 짝자로 갖다 해석을 했는데 어쨌든 이 중화를 얻는 것과 짝을 짓게 된다. 그러니까 중화를 이루게 된다. 결론은 그 이야기죠. 결론은 결국은 자 화가 뜨거우면 뭐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죠. 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수화기제란 말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수와 화가 같이 잘 얼버무러져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부죽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 즉 부죽. 자 부죽은 뭐예요? 이 수가 없게 되는 즉 그 말이죠. 수가 없게 되는 즉 화왕 화가 왕하고 목은 타버리죠. 불길에 휩싸여서 그래서 편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메말라 버린다죠. 메마르고 지국 한쪽으로 치우쳐 메말라 버리는 국이 되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항상 메말라 치우쳐 있으니까 항상 이 사주의 명주 주인은 질병이 있기 마련이다. 항상 질병을 끼고 산다 그 말이죠. 즉사 뭐뭐 한다 할지라도 이제 이런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사 목왕의설. 자 목이 왕하면 자 이 간목이 왕하면 병화로 식신 복생화로 설기시켜 주는 게 맞다 그랬죠. 앞에서 제가 사주 명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도 잔뜩 먹기만 해가지고 내 배가 잔뜩 부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잔뜩 배부른 것을 밖으로 빼주는 게 맞죠. 그래서 설기시키는 게 맞아요. 이게 너무 강한 거를 누르려고 그걸 하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반발심이 있다. 오히려 이 설기시키는 게 훨씬 낫다. 그렇다고 그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설기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목이 왕하면 마땅히 설기시키는 것이 좋지만 또한 싫어할 혐자죠. 혐오하다. 뭐를? 기가 중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 그 말이죠. 한쪽으로 좀 쏠렸잖아요. 목화가 한쪽으로 이 기운으로 확 쏠려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쏠리게 하려면 뭐가 있다? 화를 좀 죽여줘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 수가 있어서 이 왕한 화의 수의 기운을 좀 죽여줘야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화기제처럼 이게 잘 이제 중화를 이루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귀다 귀함이 많게 되고 취무 무관에 취 나아간다 그 말이죠. 나아갈 취자니까 무관에 나아가게 된다. 그 무관을 선택해야 된다. 이제 무관직을 선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문무를 이야기할 때 문무는 어떻게 문은 그냥 온화하고 뭐 중립적이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선비 무는 뭐예요? 좀 한쪽으로 강하게 쏠려있죠. 기운들이 예컨대 평관 기질이 있다.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기운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 기운이 한쪽으로 편고하고 왕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귀하게 되는 경우에도 어떻게 된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무관직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이해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중립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고 한쪽으로 기운이 쏠려 있는 정도로 의미를 파악을 하면 그 정도는 의미가 이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고 쉬었다 바로 하겠습니다.